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4분기 어닝 시즌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JP모건도 그렇고 밤사이 실적을 내놨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두 다 밀려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판결까지 지연됐다라고 하죠. 증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시장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일종의 과정이기도 하죠. 작은 소식에 너무 일희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읽으면서 오늘 장도 저희와 함께 탄탄하게 준비해 보시죠.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은행주들의 실적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PPI와 소매 판매, 경제 지표들은 나쁘지 않았지만 은행주들의 실적이 또다시 증시의 발목을 붙잡았죠.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또 웰스파고가 나란히 4%씩 밀려났고 여기에 또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요. 해당 소식을 주시하면서 다우지수는 0.19% 약보합권에서 S&P 500은 0.7%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1.2% 하락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국채금리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미국의 국채금리도 PPI와 소매 판매 데이터를 주시하면서 하락 전환됐는데요. 지금 4.14%까지 떨어진 상태죠. CPI에 이어서 PPI까지 안정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에 힘입어서 당분간 약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됐는데요. 간밤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큰 화제였었죠. 원화 약세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과는 맞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원화와 엔화 모두 다 강세로 돌아섰고요. 특히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463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늘 장의 메인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바로 필라델피아 연은을 맡고 있는 애나 폴슨 총재의 발언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또 고용시장이 안정될 경우에 추가 금리 인하가 하반기쯤에는 가능할 거라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 올해 하반기쯤에는 연준의 타겟팅선, 그러니까 2%까지는 안정될 거라고 밝힌 겁니다. 당분간 데이터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연준 위원들 쪽에서도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와주기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슈, 바로 관세 운명의 날이 연기됐다라는 부분이죠. 대법원의 판결 다시 한번 지연됐는데요. 지난 9일에도 지연됐는데 14일에도 다시 한번 지연된 거죠. 일각에서는 이제 한 20일에서 21일쯤에 나올 걸 예상 중이긴 한데 대법원 판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 증시 불확실성도 좀 불가피하게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PPI는 우선 전월 대비 0.2% 늘어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거의 한 4개월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는데요. 경제 지표들 계속해서 좋게 나와주고 있죠. 1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점쳐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의 메인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 봤고요. 간밤에 금융주들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밀려났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수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종목별 섹터별 흐름과 함께 나왔던 이슈들 자세히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키포인트로 체크해야 할 이슈는 이거일 텐데요. 엔비디아가 눌린 이슈입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H200에 대한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허에 대한 소식이 나오자 전반적으로 기술주 전체적인 매물 출회가 나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기술주가 눌렸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이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먼저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X에 한 가지 글을 올렸는데요. FSD 월 구독 방식으로 이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하는 옵션을 단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800의 한 차를 아예 구매를 하거나 월 $99를 내면서 구독형으로 이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 옵션 중에서 한 번에 구매하는 방식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오늘 하방 압력 받아갑니다. 장중 2%대 낙폭 보였다라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자사의 제미나이 앱에 추론 AI 기능을 강화한 개인 인텔리전스를 탑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리와의 경쟁 구도가 이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슈로 풀이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낙폭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0.1%대 하락하는 흐름 나왔다라는 점도 짚고 갈게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딱 봐도 한눈에 봐도 기술주가 눌려있다라는 사실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엔비디아, 아마존과 테슬라 큼직한 빅테크들이 모두 눌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어떤 이슈와 함께 눌렸는지는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낱낱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업황부터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샤오펑입니다. 올해 판매 목표를 55만 대에서 60만 대까지 설정하면서 또 한 해의 고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간밤 연말 차 구매 효과로 미국의 소매 판매가 견인된 가운데 중고차 업체들의 주가도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샤오펑의 고성장 목표와는 반대로 리비안 같은 경우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TD 코엔 등에서 UBS에서 중립에서 매도까지 하향 조정하는 매도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펀더멘털보다는 감정적 요인에 따른 변동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밤 리비안의 주가 7%가량 밀려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난 엑슨모빌은 계속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D 코엔 등 월가는 회사의 신중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2%대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짚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이 9만 5천 달러 선을 넘어섰다, 회복했다라는 이슈를 받아내면서 오늘 2%대 강세 보였고요. 다음으로는 은행주 단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 하방 압력을 받아갔지만 오늘 두 종목 모두 강보합권으로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반등해줬다라는 점 체크하겠고요. 다만 실적을 발표한 금융주 안에서 웰스파고와 시티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각각 나란히 하락불 켜냈다라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기술주 어떤 이슈 있었는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시죠. 현재 H200 칩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H200 주겠다라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좀 허들을 놨었죠.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소식과 함께 간밤 업데이트된 중국 측의 이야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중국으로 H200을 빼내려면 이런 관문들을 현재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출 전에 AI 성능을 칩 자체적으로도 검증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불가한 항목들이 여러 개 보이죠. 일단 중국 기업은 빼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충분히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대중 수출량은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총량의 50%, 그러니까 반절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게 미국 측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간밤 디인포메이션은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래 줄게 이 정도는 지켜라라고 줬지만 중국 측이 오히려 선별적으로 받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중국이 H200 칩에 대한 구매 승인을 R&D 랩 등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해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필요한 경우가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필요한 경우는 약간 갈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받아내면서 오늘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갑니다. 앞서 체크해보셨던 빅테크들 같은 경우 빨간불을 켜낸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소송이라는 이슈가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하방 압력을 더해줬던 이슈가 됐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 채권 보유자들의 집단적인 소송이 제기되면서 장중 5%대 하락을 보였고요. 팔란티어도 전직 직원들이 차린 스타트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 소화하면서 약세 흐름. 마지막으로 코어유브 같은 경우에도 AI 데이터 센터 지원 관련 투자자 소송에 직면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전반적으로 눌린 가운데 은행주들까지 함께 눌린 하루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고민 해결하러 가시죠. 자, 방금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 바쁘긴 하네요. 지금 행정명령에 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AI와 컴퓨팅 목적 외에 수입하는 반도체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관련 속보인데요. AI와 컴퓨팅 목적 외에 수입하는 반도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네,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속보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간밤 미국 증시 한 줄 평부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네.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미국장은 이제
지속되는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와 그리고 애매했던 실적 발표 그리고 높은 물가 지표 발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 증폭되었던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 흐름 자체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적도 애매하고 맞습니다. 지표도 애매하고. 자, 관련된 이슈들 뭐가 더 있는지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올라온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관세 운명의 날이 또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물가와 소비 지표들 한번 점검해 볼까 하고 또 금융주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했다. 이 세 가지 토픽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볼 첫 번째 토픽은 관세 판결인데요.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게 또 다시 연기됐다라고 하죠. 사실 저희도 저희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이 좀 편치만은 않을 것 네. 같긴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연된다면 증시 불확실성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자정에는 이제 트럼프 관세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나오지 않고 아무래도 다음 주로 연기가 된 것 같은데 이제 폴리마켓에서 보면은 이제 위법 판결이 날 것이라는 베팅이 우세하기는 한데 예측일 뿐이고요. 또 뭐 월가에서는 이제 이 대법원에서 구성하고 있는 보수들이 보수 우위라고 보고 있고 이 9명 중에서 6명이 지금 보수이고 그리고 이 6명 중에 또 3명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안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제 사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피비님 왜 이렇게까지 이게 계속 지연되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정말 알 수가 없고 네, 대법원도 뭐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 뭐 맞습니다. 이런 네.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13일에 그 트루스 소셜에도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제 올렸는데 네. 또 거기다가는 이제 만약에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나올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재무부가 파산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법원에서도 결정을 내리기 굉장히 힘든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20일에서 21일 정도쯤에 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게 좋아 보일 듯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픽으로는 PPI 그리고 소매 판매 우리 경제 지표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 볼까 하는데 어제 CPI도 그렇고 PPI도 좀 물가 안정 추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앞으로 FOMC에는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궁금한데 주요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셨죠? 네. 이제 그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대비는 3.0% 상승을 했는데요. 전월 대비는 괜찮은데 전년 대비해서 좀 상승폭이 크긴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그 상품 가격이 올랐으나 서비스 가격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이후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이제 미지수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11월 미국 소매 판매 지수도 같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1월 미국 소매 판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연말 쇼핑 시즌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이제 잘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소매 관련한 이제 소비 관련한 기업들은 주가 상승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자체가 나온 게 12월이 아니고 11월이기 때문에 너무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하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11월 자료 자체가 이제 셧다운 때문에 노이즈가 껴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물가 지표에 대한 이제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이번 주부터 계속 나올 실적에 대한 예.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시피 1월 FOMC에서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뭐 95% 그냥 뭐 기정사실화라고 네, 보는 게 맞습니다. 맞겠죠. 거의 이제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물가 지표 때문에 뭐 연준의 이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서 사실 물가 지표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역시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얘기가 나와서 실적 얘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시장에서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매출과 EPS, 뭐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주들이 계속해서 좀 밀려나고 있거든요. 네. 뭐 물론 웰스파고 자체는 뭐 매출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은 또 괜찮았었는데 4분기 실적 시즌 괜찮을까요? 시작부터 좀 뭔가 조짐이 좋진 않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은행주들이 그래도 실적을 좀 좋게 나와줘야 이제 실적 시즌이 잘 네, 이제 한 기대감이라는 분기가 게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예. 잘 끌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티도 실적이 잘 나오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잘 나왔지만 둘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를 가장 크게 가져왔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주 초에 말했던 카드 이자율 10% 상한제 이슈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카드 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 기업들은 이익이 아무래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라도 주가가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에는 이제 금융주라고 하면은 모든 기업들이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약간 이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주 안에서도 내용이 나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카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나올 이제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스탠리, 블랙록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순수 투자 은행들은 이제 M&A 회복 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또 뭐 IPO 시장도 그렇고 M&A 시장이 이제 다시 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나올 이제 골드만삭스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그 실제로 이제 12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졌던 JP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그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가 바로 M&A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빅파마들이 특허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신약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네.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M&A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 아젠다 중 하나가 M&A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 세계 M&A 시장의 1위인 네. 골드만삭스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으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살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트럼프가 이제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은행주들이 말 그대로 날벼락을 좀 맞았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확실하게 이행될 거라고 이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게 예. 아무래도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에서는 또 이제 지지율도 올려야 하고 또 원래 정치인들이 이러한 공약을 그대로 다 이행하는 네, 맞습니다. 경우들이, 예. 그리고 중간 이런 선거를 앞두고 항상 쳐내리는 게 결국에는 카드사와 그리고 네. 금융사들을 먼저 이렇게 치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단기적인 노이즈 정도다. 맞습니다. 노이즈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하게 되거나 정말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을 저점 매수인가요? 네, 매수 기회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밤에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하죠.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M&A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골드만삭스의 실적 좀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기업 이슈들 얘기들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은 특징주로 TSMC 또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TSMC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일단 TSMC가 오늘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후 3시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제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그 10월에도 이제 매출이 잘 나왔고 11월 그리고 12월에도 매출이 계속 다 잘 잘 나왔죠? 나왔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국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가이던스인데요. 이 TSMC 실적에서 우리가 3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이 올해 매출이 25에서 30%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TSMC CEO가 가이던스를 낼 때 AI 칩 수요가 여전히 정말 장난 아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예상보다도 더 강하다. 약간 이런 식의 굉장히 강한 이제 멘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미 빅테크들이 2나노나 3나노 공정을 쓰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이제 우리 가격 올릴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고객사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발표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뭐 가격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 또 영업이익률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가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지가 주목해봐야 할 이제 이슈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은 바로 이제 캐펙스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TSMC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공장에 이제 공장을 더 짓거나 아니면은 장비를 더 사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장비 대표로 알고 있는 ASML이나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주들이 가장 먼저 웃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들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에는 이제 TSMC 실적 발표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주목을 받았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 세관 쪽이었었죠. 네, 이제 맞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엔비디아의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 요원들한테 지시를 또 했다라고 하는데 기술주 투심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이 H200 때문에 정말. 왜 이렇게 좀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중 협상 카드가 바로 H200이라고 그렇죠. 이제 예, 맞습니다. 보여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H200의 통관 금지를 지시를 했지만 뭐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중국의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H200을 쓰고 싶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분간은 이제 노이즈로 이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H200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투심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 언제 H200이 허용 가능한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심을 살아날 가능성을 찾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1월 말에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먼저 투심이 살아나야 하고 이게 지속돼서 이제 H200까지 나아가야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성원 하나증권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